반갑습니다. 공장 경매와 공장 투자 그리고 공장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셔리형입니다. 최근에 공장 경매 물건 중에 하나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꽤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이 공장이에요. 감정 금액 대비 무려 50% 이상 떨어진 가격입니다. 말 그대로 반값 공장이죠. 그래서인지 저에게도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공장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다.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소개가 꽤나 되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평당 금액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감정가가 14억 정도 됐었는데 토지 면적 551평으로 나눠보게 되면 평당 254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저가가 6억 8,700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다시 평당가를 체크를 해보면은 125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럼 양감면 대양리 이 동네에서 계획관리 지역이면서 4m, 5m 진입도로를 끼고 있고 공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빈 땅, 다시 말해서 원형지 값만 하더라도 120만원, 125만원 이런 토지값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건물이 들어가 있고 개발이 완료된 물건인데 그 주변에 빈 땅값보다도 더 저렴해진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저렴해진 거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런 물건들을 볼 때마다 항상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합니다. 도대체 왜 이 공장이 반값까지 떨어졌을까? 공장 경매에서 가격이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한테 운이 좋아서 이런 물건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입지가 좋지 않다거나 대형 차량 진입이 어렵다거나 건물 구조가 공장으로 이제 쓰기가 또 애매한 것들, 그리고 공장은 마당을 활용하는 그 활용성이 중요한데 마당을 쓰기가 불편하다거나 공장으로서의 수요가 거의 없는 위치일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와, 이거 반값 공장이다. 감정 금액 대비 반값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다시 싸게 팔면은 이거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또 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공장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파트는 솔직히 위치만 괜찮으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맞으면 팔려요. 하지만 공장은 어떻습니까? 토지의 입지나 진입하는 도로, 건물의 구조, 마당의 활용성, 제조업이나 유통업을 함에 있어서 그 업종에 대한 적합성,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실제로 사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많이 보는 장면들이 있는데 부동산 경매로 공장을 감정가 대비 엄청나게 싸게 낙찰을 받았다 이러면서 좋아했던 물건들이 막상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오잖아요.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을 계속 내려도 문의조차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싸게 산 게 아니라 남들이 안 사던 물건을 내가 떠하는 거였구나. 공장 경매에서 진짜 무서운 거는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비싸게 사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애초에 잘못된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을 경매로서, 투자로서 접근을 할 때는 그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냐, 얼마나 싸졌냐, 이런 것보다 그 물건의 본질을 먼저 봐야 돼요. 이 물건이 실제로 공장으로서 쓰기가 좋은 건지, 실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것인지, 향후 매매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봤을 때 사고 싶어 할 만한 물건인지, 이런 기준이 먼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감정가 대비 반값 이하로 떨어진 공장 경매 물건을 저와 같이 살펴보면서 왜 이런 물건이 반값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공장 경매를 하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고 계신 게 우리 경매로 나온 공장 물건인데 주변의 환경을 보면 역시나 주변에 공장들이 상당히 좀 많이 모여있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왼쪽에 오게 되면 다란 산업단지랑 향남 제약단지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서편에 산업단지와도 가깝고 요 오른편에 공장들도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위에는 바로 향남 신도시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입지를 봤을 때는 요 빨간 풍선인 우리 경매의 목적물 위치가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양간면 대양리 같은 경우에도 공장에 대한 임대 수요나 매매 수요는 꾸준히 있는 곳이기는 해요. 물론 이제 경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런 수요가 잠깐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수요가 밀려 내려오면서 늘어날 수도 있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공장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믿고 걸러야 되는 그런 입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별적인 위치를 봤을 때도 여기 2차선 도로에서 거리가 또 들어가는 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 200m 정도 들어오면은 어차피 공장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도로 역시도 나쁜 편은 아니다라는 게 우리 물건의 특징이기는 하죠. 토지와 건물 구성을 봤을 때도 공장 용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도로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551평 중에서 나머지 도로들을 다 빼면 공장에 건물이 앉아있는 공장 용지 같은 경우에는 52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551평 중에서 도로가 31평밖에 안 되니까 본부지 대비 도로의 지분율을 봤을 때도 전혀 높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공장이 앉아있는 공장 용지 본부지 자체도 계획관리 지역의 성장관리 계획 구역 중에서 산업관리기 때문에 우리가 공장이나 제조장을 투자하고 운영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적합한 용도 지역을 가지고 있죠. 공장 건물의 구성을 봤을 때도 여기가 1층이 125평 정도 나오고 있고 그 위에 2층이 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125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과 2층 완전하게 복층으로 이루어진 공장이기 때문에 합해 보면은 250평 정도는 연면적이 나오는 공장이에요. 대신 이제 실내에서 보면 요렇게 이제 층이 나눠져 있을 거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층고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층당 층고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편에는 36평 정도 되는 가설 건축물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 건물 1, 2층 합해서 250평에다가 가설 건축물도 40평 가까이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합쳐보면 거의 290평 정도는 면적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50%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에 개발도 안 돼 있고 건물도 안 들어가 있는 빈 땅의 평당 값보다도 더 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임차인 현황을 봤더니 지금 주거용으로 등재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어차피 전입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느리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부나 토지 등기부를 보더라도 말소 기준 등기 이하로는 모든 권리가 다 소멸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상의 어려움도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토지의 용도 지역이나 공장 용지 대비 뭐 도로의 비율이라던가 이렇게 2차선에서 이 안으로 해서 이런 도로의 폭이라던가 연면적을 극대화해서 이렇게 1층 125평, 2층 125평 다 합해서 250평가량의 연면적을 쓸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왜 마이너스 50% 이하로 떨어졌을까? 이런 게 진짜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현장에 가면 여기 안쪽에 이제 천막 안에 폐기물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쓰레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50% 이하 반값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던가 요렇게 이제 각 파이프는 살아있지만 천막이 뭐 다 뜯어졌죠. 이런 거를 낙찰을 받고 뭐 보수하는 비용 자체는 어차피 우리가 입찰가를 산정할 때
그 비용을 감안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건물의 연식 자체가 2002년도에 준공이 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23년, 24년 정도 흐른 물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건물 구석구석 살펴보는데도 솔직히 이제 건물을 좀 보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의 경매 물건을 봤을 때 마이너스 50% 이하로 엄청나게 저렴해진 물건이기는 하고, 현장에 임장을 가보면 일단 천막 안에 폐기물 처리 비용, 그 다음에 이 천막을 살린다면 천막 가리하는 비용, 가서 보니까 이제 각파이프 자체는 이게 쓸만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연식 자체가 2002년 준공됐으니까 얘도 이제 수선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다시 말해서 요런 문제들은 솔직히 문제가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이 되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입찰가 산정 시에 반영해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다 돈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이게 뭐 수억 원이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은 폐기물 처리 업체랑 견적을 받아 보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천막가리 하는 비용 역시도 견적을 우리가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이 건물 수선 작업하는 것도 내부에 에폭시, 지붕이나 벽 쪽에서 들어오는 누수가 있다라고 하면 누수를 잡는 작업들, 그리고 건물의 외관이 아무래도 조금 올드하기 때문에 판넬을 가리하는 것까지는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판넬을 덧방해서 좀 예쁘장하게 포장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당의 상태가 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아스콘으로 재포장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절대 뭐 수억 원이 들고 그러진 않습니다. 견적을 다 내보면은 몇 천만 원 안에서 끝나는 작업들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감정금액 대비 반값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입찰가 산정할 때 반영해서 입찰을 하면은 되겠죠. 다시 말해서 바꿔줄 수 있는 문제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을 볼 때 저는 좀 관점이 다른 게, 이 물건에서 우리가 바꿔줄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우리 아까 공장 용지를 살펴봤을 때 총 2개의 필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합해보면은 520평 정도 되는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토지의 모양과 건물의 배치가 문제입니다. 우리 아까 공장용지 본부지가 2필지라고 했었죠. 이렇게 아래쪽에 건물과 토지 모양이 들어가 있는 요 땅 외에도 우리 경매의 목적물로 나온 토지는 이 위쪽에 698-18번지 여기까지가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공장용지 필지 숫자가 2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이 공장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요 2개를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뭔가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 옆에 도로를 타고 요렇게 들어오는 거는 맞아요. 근데 건물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 땅은 지금 엄청나게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지금 천막이 들어가 있는 형태이고, 그 나머지 공간인 마당의 공간이 지금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공장을 올라올 때 경사도로였죠. 슬로프. 그렇기 때문에 1층의 바닥 면적이 125평, 2층도 125평, 도합 250평 정도의 상당한 연면적을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마당의 넓이, 마당의 활용도, 이게 상당히 좀 비좁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 위에 이 뒤편 건물의 뒤쪽 이 부분이 지금 그냥 아무 그거 없이 남아있는 공간인데, 여기를 공간으로 쓸 수 있으면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근데 현장을 가서 보면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장은 요렇게 윗단까지 해가지고 총 520평, 요거는 이제 도로를 뺀 요 본부지의 평수죠. 520평이나 되는 토지 위에 1층 면적 125평짜리 건물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마당의 그 넓이, 마당의 활용성, 이게 너무나 안 나오는 구조예요. 그리고 우리 건폐율도 어떻습니까? 토지 넓이 대비 건물의 그 비율이 24%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용지 두 개가 공장 용지로서 계획관리 토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40%까지 나오니까 원래는 200평이 넘는 건물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125평밖에 안 지어놨다. 그러면은 마당의 공간을 좀 넓게 쓰려고 일부러 건물을 작게 지은 건가? 그러기에는 건물의 위치가 이 전체적인 토지의 모양 대비 너무 정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52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땅을 제대로 써먹고 있지를 못하는 못생긴 물건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정답은 이 사진 속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우리 공장 건물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공장의 뒷마당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요 위쪽에 여기 한 필지는 타인 소유의 토지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 바로 아래 붙어 있는 요 땅은 우리의 경매 목적물 토지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금 쓰고 있는 현황이 어떻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제대로 쓰고 있지를 못해요. 우리 경매 목적물 이렇게 옹벽이 쳐져 있는 요 라인, 요 선상의 요런 공간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성 사진처럼 건물의 위치 자체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이 들어가 있어줘야 여기에 이제 뭐 한 170평에서 뭐 많으면 한 200평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 빈 공간 여기를 여유롭게 마당으로 쓰면서 전체적인 이런 필지의 넓이 대비 건물이 가장 안쪽에 들어가 있어 줘야 이게 이쁜 공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경매 물건은 요 건물이 이쪽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이 토지 모양 대비 거의 정 가운데로 건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질적인 공장의 활용성이나 토지의 면적을 온전하게 건폐율도 다 찾아먹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린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공장이나 창고를 실사용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든 임대 줬다가 몇 년 뒤에 시세 차익을 보고 매매를 해서 투자 수익을 얻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 분들이나 모두가 다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요소예요. 야, 이거 그냥 마이너스 50% 반값 이하로 떨어진 물건이니까 대충 얼마에 낙찰 받아가지고 싸게 매매를 하면 수익을 무조건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거짓말 조금 더 보태가지고 패가망신을 할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장 경매 물건을 볼 때 3회차까지 유찰이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반값 이하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만 장점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셔리형TV 구독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장이라는 부동산을 경매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공장 낙찰되는 분위기를 보면 어때요? 누가 봐도 좋은 물건들은 저렴한 값에 가져가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물건이 본질이 좋으니까. 근데 오늘 경매 물건같이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물건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차에서 14억에 나온 물건이 유찰되고 유찰이 돼서 6억 8,700, 지금 50%도 안 되는 반값도 안 되는 그런 공장이 됐다라는 그 점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홀리면 된다, 안 된다? 홀리면 절대 안 된다. 왜 이게 50%까지 떨어졌을까? 그거에 대한 이 원인이 무엇일까? 요거를 우리가 진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공장을 경매로 접근할 때도 본질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물건도 이 본질적인 거를
바꿔줄 수는 있어요. 그 본질을 바꿔서 이 물건을 정상적인 물건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물건이 본질이 왜 약한지를 저와 같이 분석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아까 분석했을 때 문제점, 요 건물이 전체적인 이 토지 모양을 봤을 때 너무 가운데에 들어가 있다. 그럼 이 건물을 부셔버리고 이 건물을 이 뒤쪽, 안쪽으로 다시 신축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윗공간, 요 임야 부분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을 못 쓰고 있었기 때문에 못한 거니까 여기를 토목공사를 통해서 이 토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적인 공간을 평탄화를 잘 해주면 돼요. 물론 이제 요게 옹벽공사를 통해서 평탄화가 얼마큼까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별도로 이제 개발 검토를 또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건물을 이 뒤쪽에 넣어주고 앞에 마당을 넓게 쓰고 하면은 요 가운데 들어가 있던 건물을 최대한 이 뒤쪽으로 옮겨서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 마당의 넓이가 상당히 넓어지면서 공장의 활용성도 좋아지고 건폐율도 올려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요 물건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안 좋은 점을 영구적으로 고쳐줄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작업들 인허가 검토해보고 옹벽 시공이 가능한지 보고 얼마나 평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보고 건물 기존 거를 철거를 하고 여기 안쪽에 붙여서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용역비, 시공비, 제세 공과금, 대출을 쓴다고 하면은 그거에 수반되는 금융비, 이런 여러 가지 부대 조건들을 수지 분석을 잘 해보신 다음에 현재 4회차에 6억 8,700 요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도 그렇게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해주고 마당 넓혀주고 전체적인 공장 용지에 평탄화를 더 넓게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다시 매매나 임대를 준다고 했을 때 충분한 투자 수익이 나올 것인지 이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단순한 공장 경매 투자에서 공장의 개발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해봤는데 이 물건이 충분히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또 하나의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물건이겠죠.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경매 마스터반 이런 수업에서 디테일하게 풀어드리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공장을 필두로 해서 토지를 개발하는 개발 수업 이런 데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또 교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기회가 되면 저랑 같이 또 깊이 있게 공부를 또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물건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